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0일 마지막 차례에 와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나가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에는 아주 초가을 같은 좋은 날씨였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날씨가 급락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전해드리면은 현재 기온은 34도입니다. 낮 최고는 44도.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 최저 30도, 낮 최고 41도로서 습도가 좀 높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처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눈 대신 비가 올 예정입니다. 바로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 첫 주가 시작되는 2025년 을사년인 푸른뱀의 해였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바로 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올해 2025년 금년은 60간지 중에 42번째 순서이라고 합니다. 을은 청색을 의미하고 산은 뱀을 의미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올해가 말하면 을사년이니까. 한편 푸른뱀은 지혜, 풍요,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면서 재생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2025년도 앞으로 한 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붉게 물들은 낙엽이 진지도 벌써 갈반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도 이렇게 거리를 거니면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느낍니다만은 앙상한 가지들로만 놓여 있죠. 또한 마구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애꿎은 정처 없는 세월만 탓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반대로 이야, 세월 한번 화끈하게 지나가는구나. 하루를 살아도 알차게 보람있는 일들만 찾아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분도 또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2026년 새해는 병오년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여기서 병은 오행으로 불화를 뜻하고 있으며 색으로는 붉은색을 뜻합니다. 오는 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 맞는 병오년인 말띠해를 맞이할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40%에서 50% 오락내리락 하다가 급기야는 36%대로 떨어졌습니다. 36%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경제 불안이죠.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결국 소비자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빨간불이 레드라인이 지금 켜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 강경하게 막 단속을 함으로 해서 특히 라틴계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라틴계들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예상을 뒤엎고서 라틴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민 단속반들에 의해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라틴계들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제 이건 미국에서 만나서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대통령은 유럽 동맹과의 연대를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불리한 협상을 어느 정도 공평한 지위를 받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의 제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A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큐스너가 이건 미국의 플로리다인 홀랜델 해변가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맞이해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의 국무장관인 루비오 씨는 두 나라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말하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을 보장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엄청난 번영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미국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더욱 미국 측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푸틴이 너무 러시아에게 끌려다니는 러시아에게 가장 푸틴이 원하는 대로 돈바스 지역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줘라. 이런 조항에 아마 구두로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만은 유럽 국가들 또 EU 국가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으로 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새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게 좀 더 나은 쪽으로 재협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건 미국인들의 3분의 2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구입을 해서 추수감사절에
많이 그 구독을 하고 읽었다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 중에서도 유독 미국인들이 시편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진행자가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물론 우리 교회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은 다 그 전문가들이니까 또 목회자로서 완전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진행자는 그저 교인으로서 사실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마음문을 좀 열고 들어보려고 애를 쓰죠. 예? 들은 풍월이 얻은 문자라고. 그러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많은 성경의 구절 중에서도 시편을 많이 읽었느냐 보니까 시편의 그 내용들이 특히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 그리고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한데로 모아진 것이 시편에 많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시편을 많이 구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는 추수감사절인 이런 큰 명절을 맞이해서 대단히 분주하면서도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비롯해서 대도시들에서는 이민 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 강압적인 단속, 이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대요. 불안에 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고도 잡지 못했지. 인플레이션은 됐지. 거기다가 반이민 정책을 밀고 나가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죠. 한 교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해서 법률팀을 꾸리고 지역 단체들은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공문을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 위한 그런 봉사를 해라.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심기도 대단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가까스로 종결됐습니다만 그 실상은 위경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대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명절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해서 25% 하락을 내세워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물가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의 그야말로 반이민 정책은 지지층 결집용 카드로 계속 작동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분산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틴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마는 반이민 단속,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등 돌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지율이 36%대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봉쇄, 대규모 추방,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또 한 2년 반 이상 남았죠. 반이민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직화입니다. 조직을 통해서 이민자들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첫째, 종교기관들, 지역센터, 변호사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법률과 의료, 교육, 긴급 대응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테러 없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투표도 참여하고 시민권도 또 취득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또 드높이고 백악관 앞에서 또 데모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인민자들 만만히 보지 마라. 개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내세워야 트럼프 대통령도 갑자기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데, 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이에요. 민심은 천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괴짜죠. 사실은 별나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에서 보면은 당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민층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잖아요. 부자들 위한 정책을 쓰고 또 이민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이민자들을 위해서 추방을 시키고 감옥에 쳐 집어넣고 이러니 누가 트럼프를 좋아하며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제발 트럼프 대통령 어디 몸이 좀 편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미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에? 그것을 잘 판단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다시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 그리고 공화당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세는 이민자들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초조함과 두려움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민자들도 자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목소리도 크게 내서 백악관 앞에서 데모도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죠. 능동적으로 하란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그런 정책을 하다가 지금 큰 코 다칠 위기에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다시 그 플로리다 해변에서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 또 중동 특사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말이 대통령이지 이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 이후에 가장 bad man입니다. bad man. 아니 21세기에 들어와서 언감생신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요. 자국 젊은이들이 10만 명 이상이 살상이 됐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민족은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오죽하면은 미국의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은 전범이다. 체포해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미국에서. 만일에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할 수만 있다면은 미국으로 끌려와서 그 십몇 년 전에 파나마의 권력자 노리에가처럼 끌려올 수만 있다면은 연방교도소에 수감돼요. 당장.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 언감생신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체포 못하잖아요. 트럼프가 푸틴을 이뻐서 그쪽으로 많이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을 했겠습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러시아도 핵무장한 국가 아닙니까? 만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합시다.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만 전쟁이 안 되면은 다 개작살 나는 거죠. 핵전쟁이 나지 않는다면은 핵전쟁 이외에 재래식 전쟁한다면 미국이 이기죠. 그럼 푸틴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려면 푸틴의 운명은 개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성은 없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의 구상,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전의 정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카이오를 압박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양보를 끌어내서 협상을 매듭 지음으로써 트럼프가 자신이 노벨상을 타려는 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말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가자지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협상을 했습니다만 서로 협상을 통해서 휴전이 됐어요. 그 휴전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블적인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감히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만은 좀 건방진 거 같죠? 취소합니다. 우리 기독교 저명한 목사님들에 의하면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구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자신의 고집만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측근들의 말도 듣고 루비오 국무장관의 충고도 듣고 협상가들의 말도 듣고 푸틴 러시아 저런 괴물 같은 인간에게 저런 살인마 인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순리대로 정책을 입안하기 바랍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말이 대통령이지 저 인간은 괴물이요 살인마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국 소식입니다. 이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30%대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저는 한 주간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특히 미래 세대의 2030, 20대, 30대 미래 세대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천정부지로 막 올라갔잖아요. 예, 지난 그 9월인가 10월에 경주 회담에서 대미 투자에서 25에서 15%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500억 달러를 10년 동안에 2,500억 달러를 10년 동안에 1년에 200억 달러씩 파이낸시 페이먼트로 이것도 성공했다 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있어서 검찰청에게 압력을 왜 가합니까? 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청에게 이시민 고등법원에 항소하려거든 심사숙고서 해라. 심사숙고해서 해라. 그 바람에 로만석이라는 이 줏대도 없고 이 바보 같은 이 25년의 무슨 경험이 있대나 25년의 빛나는 경험이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고작 윗선의 압력을 받아서 한 번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없는 그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하러 지시를 해서 김만배라는 저 사기꾼 같은 놈한테 7,500억 돈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끔 그 사기꾼에게 주게끔 했잖아요. 그러니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100% 사실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정황 증거로 봐서는 관련이 있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대통령 다행히 운이 좋아서 대통령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은 비리가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면은 사법처리 받아야죠. 예? 근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12가지가 있고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진하고 매진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건 도대체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 경기도 지사였잖아요. 그 경기도 지사 밑에 부지사였던 이화영이가 쌍방울표 그 미스터 김이라는 그 회장한테 돈을 얻어서 빌려서 800만 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에 불법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법도 걸리고 유엔 법에도 걸리는 겁니다. 예? 유엔법에 걸려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법으로 걸려서 잘못하면 작살나요. 그러나 한미 간의 우정을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화영이가 현재 선고를 받고 7, 8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화영이가 자신이 작년에 지난해 고백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불법 800만 불을 송금했다. 근데 그것을 이화영이 그 부인이 법원에 와서 난리법석을 떠는 바람에 이화영이가 금세 또
마음을 바꿨어요. 이것은 검찰이 술자석을 마련해서 거기에 내가 회유당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신이 국회의원도 지냈고 경기도 부지사도 지냈던 사람이 그 술자석 회를 대접받았다고 해서 회유를 당해요? 말 같은 삼척 동자도 껄껄대고 웃어. 그리고 지나가는 개소가 웃죠. 국민들 개무시하는 그런 처사야. 그래서 이화영이가 하도 말 같은 소리를,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검찰의 18명이 법원에다가 이화영이에 대해서 증인을 63명 정도를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 63명 정도의 증인이 있다. 그러니까 증인을 허락해 주시라 했더니 법원에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단 6명만 증인을 받아주겠다. 이게 검찰에서 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60명 정도의 증인을 내세워야 이화영이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니까 받아주십시오. 검찰청에서 했어요. 거절했어요. 단 6명만 받아주겠다. 검찰청에서 검찰 쪽에서 받아주겠어요. 화가 나서 집단 퇴장했죠. 18명 검사를 다 퇴장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인볼브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대통령이 관여해서는 이거 위법이에요. 이거 탄핵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겁을 먹어서 그런지 이게 위법인지 알면서도 관여하면서 마치 법원에 대해서 항명한 것처럼 집단 퇴장을 해 조사해 18명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건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이거 반드시 고발당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검찰청에 항소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압력을 가했다고 국민들이 거의 그래 느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김만배로 하여금 7,500억 돈을 혼자 꿀꺽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윗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법무차관, 그리고 더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예요.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2030들이 이거는 아니다 말이지. 현재 이재명 정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들을 도대체 개무시하느냐. 그래서 2030들이 지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거로 인해서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 주거지 문제로 젊은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100년이 돼도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 현재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50년, 7, 80년 지나도 내 집 마이홈 갖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2030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해요.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 이거에만 의존해서 지금 강성 모드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예?
판단을 잘 해야지 자신의 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워싱턴 소리 조킴 TV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